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상추 있으셨나요? 쌈 싸 먹을 때 빠지지 않는 상추, 샐러드로도 자주 드시죠. 그런데 이 상추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심지어 결석이 생길 위험까지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2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 식단을 상담해온 영양 컨설턴트입니다. 그동안 만난 분들 중에 상추는 몸에 좋다는데 왜 자꾸 속이 안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상추가 아니라 상추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함께 드셨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속이 불편했는지, 왜 칼슘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주만 식단을 조정하면 소화도 편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30% 이상 올라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추가 왜 특정 음식과 충돌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추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근대 같은 잎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결정은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야 하는데 만약 많이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 환자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추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랭 식품이죠.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과 폭통을 유발하죠. 상추를 또 다른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나 찬 음료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의 기초 온도 자체가 젊을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100g당 약 1.5에서 2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장 건강에는 좋지만 기름진 음식과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섬유질까지 많으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좁은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몰린 것처럼 소화가 지연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마지막으로 상추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입니다. 거의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음식을 특정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위산이 희석되어 단백질 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와 악취를 만들어내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상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음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상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고칼슘 유제품입니다. 아침에 샐러드 드시면서 우유 한 잔 마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또 상추쌈 먹고 나서 후식으로 요거트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상추 속 옥살산이 유제품의 칼슘과 만나면 즉시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최소 800에서 1000mg의 칼슘이 필요한데 이렇게 귀한 칼슘을 옥살산이 가로채서 신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약해지고 신장에는 결석이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2세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샐러드와 우유를 함께 드셨는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더 이상 결석이 커지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추를 드셨다면 최소 2-3시간 후에 유제품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옥살산은 이미 장을 통과한 상태라 칼슘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는 아예 상추 대신 로메인 상추나 청경채처럼 옥살산 함량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옥살산과 결합해서 버려지면 정말 아깝죠. 기억하세요. 상추와 우유, 치즈, 요거트는 절대 동시에 먹지 마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여름철 더울 때 냉면 한 그릇에 상추 쌈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식사 중에 시원한 물이나 아이스티를 계속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추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여기에 냉면, 냉수, 빙수까지 더하면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위는 37도 정도의 온도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는데 온도가 5도만 떨어져도 소화효소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면서 부패가 시작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속이 쓰리고 심하면 설사까지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서 찬 음식에 더 민감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박 모 씨는 여름마다 냉면에 상추쌈을 즐겨 드셨는데 매번 식후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위장이 과도하게 냉각된 것이 원인이었죠. 식단을 조정한 후 2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상추를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국물을 함께 드세요. 된장찌개, 미역국, 북어국 같은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데워주면서 소화를 돕습니다. 물도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마시세요. 냉면을 꼭 드시고 싶다면 상추는 빼고 오이나 무 같은 다른 채소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도 잠깐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소화기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차가우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듯이 위장도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상추와 찬 음식의 조합, 오늘부터 피하세요. 세 번째는 바로 기름진 고기와 튀김입니다. 이건 좀 의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삼겹살에 상추 싸 먹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평균 3-4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은 위에서 거의 소화되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담즙과 췌장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상추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직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상태. 장이 빠르게 움직이면 지방이 덩어리째 장을 통과하면서 흡수가 안 되고 설사로 이어집니다. 또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와 악취를 유발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췌장은 지방 분해 효소를 계속 쏟아내야 하는데 부담이 커지면 췌장염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5세 최 모 씨는 30년 동안 삼겹살집에서 상추쌈을 즐겨 드셨는데 60세 이후부터 식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죠. 식단을 조정하고 3개월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겹살이나 튀김을 드실 때는 상추 대신 깻잎이나 배추잎을 사용하세요. 깻잎에는 페릴라케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배추는 식이섬유가 상추보다 적고 수분도 적당해서 기름진 음식과 궁합이 맞습니다. 또는 쌈을 아예 안 싸고 구운 고기에 파절이나 양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애초에 소화가 잘 되는 조합으로 먹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름진 음식과 상추 이 둘은 분리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생선회와 날것 해산물입니다. 횟집 가시면 기본으로 상추가 나오죠? 그리고 회를 상추에 싸서 초고추장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생선회와 상추 모두 세균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에는 신선도 관리를 철저히 해도 비브리오균이나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자라는 채소라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죠. 특히 상추는 씻어도 잎 사이사이에 물기와 흙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세균이 입을 통해 위장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추의 높은 수분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추는 95% 이상이 물입니다. 이 물이 위산을 희석시키면 위산의 살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원래 위산은 pH 1.5에서 3.5 정도의 강산성인데 이게 세균을 죽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상추의 수분 때문에 위산이 희석되면 생선에 붙어 있던 세균이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실제로 식중독 환자 중 상당수가 회와 채소를 함께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모 씨는 횟집에서 회를 상추에 싸 먹고 나서 심한 복통과 설사로 3일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비브리오 식중독으로 판명됐죠. 그 이후로는 회를 먹을 때 상추는 절대 곁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생선회를 드실 때는 깻잎이나 미나리를 추천합니다. 깻잎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도 해독 작용이 있어서 회와 함께 먹기 좋죠. 상추를 꼭 먹고 싶다면 회와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그리고 상추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고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드세요. 날것과 날것의 조합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에 더 취약해집니다. 회를 드실 때는 상추를 빼세요. 자, 그럼 상추는 도대체 뭐랑 먹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상추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과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이 상추의 식이섬유 소화를 도와주고 유익균은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상추 한두 장 넣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이라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상추의 옥살산 부작용을 상쇄시켜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옥살산 칼슘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현미밥에 상추 쌈 싸 먹으면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옥살산과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옥살산이 칼슘과 만날 기회를 줄여줍니다. 샐러드에 상추를 넣을 때 레몬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상큼한 맛도 좋고 결석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이 칼슘은 상추의 옥살산과 결합하기보다는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들깨가루를 뿌린 상추쌈은 고소하면서도 영양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성질이 중성에 가까워서 상추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식사 중간중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 마시면 위장 온도도 유지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상추와 잘 맞는 음식들을 선택하면 상추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합이 아닙니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6세 김영희 씨가 먹는 평생 채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샐러드에 우유, 점심엔 쌈밥, 저녁엔 냉면을 즐겨 드셨죠.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50대 중반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식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심해서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졌죠.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자세한 식단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김 씨의 일주일 식단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상추를 거의 매 끼니 드시는데 항상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냉면에 상추까지 듬뿍 넣어 드셨죠.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상추를 드시되 유제품은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그리고 찬 음식은 피하시고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세요. 김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2주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배에 차던 가스가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식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4주 후에는 피로감까지 개선돼서 오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안 먹고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말이죠.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64세 박철수 씨가 겪는 5년 전 신장 결석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옆구리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5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결석을 부수고 배출했지만 박 씨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재발 확률이 높으니 식습관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뒤 다시 결석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3mm였지만 박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까지 들었죠. 그때 박 씨는 제 강연을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박 씨의 식단 일지를 요청했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우유 2잔과 치즈를 드셨는데 함께 샐러드도 꼭 드셨습니다. 샐러드에는 당연히 상추가 주재료였죠. 또 저녁에는 삼겹살 먹으면서 상추쌈을 10장 이상 드셨고 후식으로 또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에서 상추와 고칼슘 식품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방식은 칼슘도 못 흡수하고 신장에만 부담 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고 샐러드는 점심으로 옮겼습니다. 저녁 쌈은 상추 대신 깻잎과 배추로 바꿨고 유제품은 상추를 먹지 않는 간식 시간에만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2리터로 늘렸습니다. 물은 신장에 쌓인 옥살산을 씻어내는데 필수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작은 결석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도 깨끗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2년째 결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약이었네요.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수술대에 안 오르게 됐어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식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현미밥 1공기,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찜. 이때 상추는 먹지 않습니다. 오전 간식 10시 우유 1잔 또는 요거트 1개, 바나나 반개. 유제품은 상추와 시간 차이를 둡니다. 점심 12시 쌈밥 정식 현미밥, 쌈장, 상추 깻잎 배추 쌈 채소, 구운 두부, 미역국. 이때 상추를 마음껏 드시되 고기는 빼고 두부나 생선으로 대체합니다. 식사 중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오후 간식 3시 견과류 1줌, 치즈 1조각. 상추를 먹지 않는 시간대에 유제품 섭취합니다. 저녁 6시 생선구이, 현미밥,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상추는 빼고 대신 나물 반찬으로 채소를 보충합니다. 저녁 후 8시 따뜻한 보리차 1잔. 이렇게 먹으면 하루 필요한 채소도 충분히 섭취하고 상추의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추와 유제품을 분리하고 상추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그리고 기름진 음식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정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주차.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후 더부룩함, 가스, 트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죠. 3, 4주차.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도 기력이 유지됩니다. 2개월차.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됩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 4개월차. 뼈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면 개선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신장 기능이 안정화됩니다. 결석 재발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장기적인 건강 개선이 확인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지막 사례는 복합질환을 가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70세 정순자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과 혈압 조절이 쉽지 않았죠. 정 씨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상추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약 중 일부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상추의 옥살산까지 더해지면서 칼슘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고혈압약 중에는 칼륨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 있는데 상추를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 영양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정 씨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으며 손톱이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 씨의 복용 약물 리스트와 식단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맞춤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상추는 주 3회로 줄이고 먹을 때는 반드시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둘째, 칼슘 보충을 위해 유제품을 상추 먹지 않는 날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감자를 간식으로 추가했습니다. 넷째, 혈당 관리를 위해 상추를 먹을 때는 현미밥과 함께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마시되 약 먹는 시간과 30분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실천한 결과 정 씨의 상태는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혈당은 안정화됐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칼슘 수치가 올라가면서 다리 쥐도 사라졌고 손톱과 머리카락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회복돼서 동네 산책도 규칙적으로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열심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먹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음식 조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상추를 올바르게 먹으면 단순히 소화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첫째, 뼈와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치아도 건강해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보호됩니다. 결석 생성이 줄어들면서 신장이 편안해지고 장기적으로 만성 신부전 위험도 감소합니다. 셋째,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소화가 원활해지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변비와 설사가 해결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철분과 비타민 B가 잘 흡수되면 적혈구가 건강해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기력이 회복됩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추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추는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둘째,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면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바꿔나가세요. 셋째, 이미 신장 결석이나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세요. 넷째, 상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먹지 마세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상추 섭취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깨끗이 씻어 드세요.
여섯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 차가운 냉면, 냉수, 기름진 삼겹살 튀김, 그리고 생선, 애날것, 해산물. 이 4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상추와 분리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 이미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신장 결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후마다 심한 복통과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장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을 검사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 초기 단계입니다. 이미 질병이 진행됐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상추를 드신다면 유제품은 3시간 뒤로 미루세요. 찬 음식 대신 따뜻한 국물을 곁들이세요. 삼겹살 먹을 땐 깻잎을 선택하세요. 생선에엔 상추를 빼세요.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효과 봤어요. 소화가 정말 좋아졌어요. 같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씩 바꾸다 보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